안녕하세요. 김재희 교수입니다. 성인 총론하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저도 학생들이 잘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이 학생들을 어떻게 해야지 3학년에 가서 잘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컴퓨터 앞에 다시 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길게 하지는 않고요. 수분 전해질에서 오늘은 수분 파트만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해질 파트만 하고 이렇게 짧게 짧게 제가 강의를 웬만하면 30분을 넘기지 말자라는 생각으로 강의를 조금씩 찍어서 영상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자, 우선 수분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세포 외액과다냐, 세포 내액과다냐,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우리 몸이 항상 우리 몸의 수분은요, 한 세포가 머금고 있고, 세포 외액이 머금고 있고, 체액, 뭐 등등등 어쨌든 수분을 그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수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농도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게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삼투압, 그죠? 삼투압 정상치가 285에서 295. 그 다음에 이 삼투압을 유지하고 있는 요소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뭐 단백질도 삼투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금 농도, 그죠? 뭐 소금 농도라면은 뭐 나트륨,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나트륨이죠, 그죠? 소금 농도. 그 다음에 포도당,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달달하냐? 포도당 농도.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농도, 호르몬도 우리 몸에 삼투압에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삼투압을 또 이제 제가 설명을 하자면은 이게 혈관이 있고 이 세포가 있잖아요. 그죠? 혈관 안에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네, 혈액이 있죠. 혈액. 네. 혈액은 혈장이 있고 혈구들이 있어요. 혈장은 말 그대로 이거는 수분이고요. 혈구는 이 안에 있는 뭐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거 말고도 이제 혈장 안에는 여기는 또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뭐, 뭐 나트륨, 여러 가지 이온들 등등등 이온들, 뭐 포도당, 뭐 호르몬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이 쓰는 어쨌든 이러한 물질들과 세포하고의 간격의 압력, 그죠? 간격의 압력 그걸 우리가 이제 삼투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혈관 내에 세포 내에 서로에 이게 뭐 혈관에 바로 세포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여기 띄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어, 요거는 이제 세포 사이사이에 있다고 어, 사이질액 또는 간질액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압력 자체가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포 내의 압력, 세포 외의 압력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세포 내 수분, 세포 외 수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세포 안에 있는 게 세포 내액이고 세포 안에 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세포 외액입니다. 그러면은 퀴즈로 이 사이질액, 간질액은 세포 외액입니까? 내액입니까? 얘도 세포 외액이에요. 여기도 혈액도 어, 세포 외액입니다. 요 안에 있는 것만 내액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세포 외액에 어, 세, 세포 외액이든 세포 내액이든지 간에 서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285에서 295. 그 다음에 이러한 농도를 유지하고 있는 소금의 농도는 0.9%라는 거. 그 다음에 이 혈액 안에 있는 소금의 숫자는 나트륨 농도라고 해야 되죠. 나트륨 농도는 135에서 145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셔야 되는 것들은 암기를 해주셔야죠. 그죠? 그래서 285에서 이제 뭐 135에서 145, 285에서 295, 0.9%. 그래서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요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깨지게 되면서 고삼투성, 뭐 저삼투성, 그 다음에 세포 외액 부종, 세포 내액 부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쨌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해질 중에서도 세포 내액 전해질이 있고, 세포 외액 전해질이 있어요. 전해질은 뭐 세포 외액에도 있을 수 있고, 내액에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피해서, 뽑아서 분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외액에서 그 성분들을 분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세포 외액의 전해질은요, 나트륨입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레인지가 크다고 했죠. 그래서 나트륨 135에서 145. 세포 내에게는요, 대표적인 것들이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밖으로 스물스물 빠져나가다 보니까 외액에서 뽑아서 우리가 분석을 했었을 때에는 레인지가 좀 작게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얘네들의 정상 수치는 세포 외액 기준으로는 3.5에서 5.0, 칼슘 같은 경우는 뭐 8.2에서 10.2, 정확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마그네슘 뭐 1.2에서 1.8 정도 뭐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됩니다.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그래서 우리가 삼투압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285 이하다라고 하면은 저 삼투압이다. 그 다음에 295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저고 삼투압 상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삼투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단백질, 뭐 소금의 농도, 포도당, 호르몬 다 관여를 하지만 이것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나트륨 농도다. 퍼센테이지를 했을 때는 0.9%, 그죠? 그래서 이 나트륨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고나트륨 혈증이다. 그러니까 혈액 내에서의 나트륨이 많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지 간에 이걸 유지를 하고 있는데 혈관 안에, 혈장 안에 있는 나트륨이 많게 되면은 어, 높은 쪽으로 수분이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액량이 이동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동을 못 한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고나트륨 혈증, 뭐 저나트륨 혈증. 그러니까 고나트륨 혈증은 뭐 아까 135에서는 145 이상, 저나트륨 혈증은 135 이하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제 요것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 세포 내액 과다냐, 세포 외액 과다냐 이제 요거를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이제 음,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잠깐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혈관이 있고 세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고삼투압을 이제부터는 제가 고나트륨 혈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어쨌든 나트륨 수치가 우리 몸은 0.9%를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0.9%보다 높아졌어. 뭐 예를 들어서 뭐 15%다. 그러면은 얘는 지금 0.9%, 얘도 0.9%의 농도를 유지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입니다. 꼭 세포 내액이 0.9%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얘가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압력이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네,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질액이 이쪽으로 넘어가고, 세포 안에 있던 물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고삼투성 일대 또는 고나트륨 혈증 일대에는 나트륨 혈증 일대에는 지금 굉장히 짠 상태예요. 짜니까 이 균형을 맞추려고 여기에 있는 물들이 그러니까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혈액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수분들이 이쪽으로 가니까 혈액량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세포 안에 있는 것은요. 세포는 탈수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세포 내액은 세포 내액은 탈수가 된 상태고, 자, 세포 외액은 어, 과다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세포 외액이 과다하니까 압력이 또 증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은, 어, 혈액량이 많아지고 혈압은 올라가게 되면서 만약에 신기능이 정상이라면 얘가 결론적으로는 소변으로 다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빠져나간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소변으로 이제 다 빠져나가고 이 고나트륨 혈증이 여기 있는 수분들을 받아지면서 이 15%가 0.9%로 내려앉았겠죠. 그죠? 그러고 나서는 괜찮아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 어떠한 물들이 다시 공급이 되면 되니까, 그죠? 공급이 되면 되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세포 입장에서는 좀 탈수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 공급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세포 내 탈수가 이루어지면서 대사에 문제가 생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고삼투성 고나트륨증 혈증인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보상된다 이거는 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상태만 딱 지켜봤을 때에는 세포 내액은 탈수고요. 세포 외액은 과다인 상태다. 요거예요. 요거. 요 현상만 봤었을 때.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세포 외액량이 많아지고 그죠? 세포는 계속적으로 탈수가 이루어지고 요거를 빨리 교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냐? 물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어떤 물을 공급을 해줘야 되느냐? 뭐 등장성 용액 같은 경우는 뭐 0.9% 생리식염수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위장관으로 물이 들어오게 되면 그냥 물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이온들의 여러 가지 뭐 화학적인 작용들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물을 마시기보다는 그냥 뭐 소금이 살짝 섞여진 물을 마시는 게 좋죠. 어쨌든 물을 마신다거나 아니면은 너무 삼투압이 올라가 있다거나 나트륨이 너무 많다. 그렇다면은 조금 소금 성분이 적은 2분의 1 생리식염수 그걸 우리가 0.45% 생리식염수를 준다거나 요게 이제 치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삼투성이다, 고나트륨증 혈증이다의 그 현상을 봤을 때 얘는 세포 외액에서는 과다하고, 그죠? 세포 외액 과다가 되겠고, 세포 내액에서는 탈수가 일어나게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게 이제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빨리 교정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요거예요. 요거. 그죠? 별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은 저삼투성, 저나트륨 혈증일 때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우리 몸은 0.9%예요. 근데 0.
3%로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힘이 딸리는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힘이 세요? 세포 내에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물이 어, 이동하겠죠. 이동하니까 지금 저 삼투성, 저 나트륨 혈증일제를 볼게요. 자, 이동을 하니까 세포 내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세포 외의 입장에서는 탈수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세포 내의 입장에서는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자, 세포는 어쨌든 대사를 해야 되는데 대사가 안 되는 거예요. 부종이 생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포가 부종이 생겼으니까 이만큼 커질 거 아니에요. 커지는 것만큼의 압력이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데 이렇게 사이에 간질이 있으면은 뭐 상관이 없어요. 부어도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이 세포 사이에 간질이 적은 데다가 이 압력이 밖으로 나가려고 보니까 요 바깥쪽으로 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이 압력을 감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늘어난 압력을 고스란히 다시 리바운드 돼서 받아서 세포가 압박을 받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해진 거지.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뇌 부종이 발생을 했을 때는 뇌에 있는 압력이 상승한다. 이런 상태라고 있겠죠. 자,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어, 얘하고, 그러니까 세포 외액하고 내액하고의 압력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맞춰줘야 되는 거니까 산초압이 적은, 수는 적어서 산초압이 적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소금을, 부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부어주는데 그냥 소금보다는 이제 물이 들어간 소금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0.9% 생리식염수를 이제 천천히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뇌압까지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조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빨리 어떻게 해야 되냐. 세포에 있는 압력을 줄여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세포에 있는 압력을 줄여주는 방법은 세포에 있는 이제 물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세포에 물이 들어갔어요? 아까 0.9%보다 낮기 때문에 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0.9%까지 올리게끔 해서 소금물을 주면은 이미 환자는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빨리 세포에 있는 물을 어떻게 해서든 빨리 빼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에는 할 수 없이 우리가 뭘 씁니까? 삼투압을 이용한 얘가 이제 삼투압 때문에 물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포보다 더 높은 삼투압을 이용해서 세포에 있는 수분을 갖다가 쫙 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금을 엄청나게 진한 소금물을 칩니다. 그래서 그 쳐서 세포에 있는 물을 갖다가 쫙 빨아들이면서 감압을 시켜주는 그래서 우리 몸에 그 소변으로 빨리 빠져나가게끔 하는 게 삼투압의 성질을 이용한 삼투성 이뇨제를 빨리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삼투성 이뇨제의 대표적인 약제가 바로 마니톨이죠. 마니톨. 마니톨은요, 뭐 소금이에요. 말 그대로 뭐 10% 소금, 20% 소금, 30%, 뭐 50% 소금 상황에 따라서 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세포 내도 탈수를 일으키게 되겠고, 세포 외도 수분을 치니까 소변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이 안에 있는 물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동을 하면서 체량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어, 퍼센테이지가 맞춰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시 고삼투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삼투성 이뇨제를 빨리 줘가지고 소변으로 쫙 빠져나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0.9%의 생리식염수를 리플레이스를 해주면서 요 밸런스를 빨리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저삼투성 저나트륨 혈증의 이 현상에서는 세포 자체에는 어떻게 된다? 부종이 생긴다. 그 다음에 세포 외에서는 수분이 빼앗기니까 탈수를 일으키지만은
빨리 이 물을 빼줬을 때에는 문제가 없다. 그럴 때는 우리가 삼투성 이뇨제를 쓴다. 이제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됐으려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어, 삼투압. 삼투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소금이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데 삼투압을 유지하고 있는 건 소금뿐만 아니라 설탕도 있을 수 있고요. 설탕은 우리가 뭐 포도당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호르몬, 그 다음에 단백질 이런 것들이 다 역시 정상 수치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상 수치를 이루어졌을 때에 삼투압이 285에서 295를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포 외액에 많이 들어있는 전해질이 바로 소금, 나트륨이기 때문에 이 세포 외액의 전해질을 수치 135에서 145를 가지고 있으면서 몇 퍼센트의 소금을? 네, 0.9%의 소금물을 가지고 있더라. 자, 그러면은 요게 유지가 안 되면 결론적으로는 세포 외액의 불균형, 세포 내액의 불균형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세포 내액의 불균형 중에서도 세포 탈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부종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만약에 세포 부종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이 세포 부종은 대부분은 저삼투압에 의한 저나트륨 혈증일 때 세포 부종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왜냐하면 요 저삼투압 저나트륨 혈증은 항상 기본 그 중심축이 세포 외액이기 때문에 세포 외액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농도를 맞춰주게 리플레이스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포 부종 중에서도 특히나 뇌부종, 안압, 뭐 상승, 외압, 상승 요럴 때에는 우리가 특이한 빨리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톨이라는 삼투성 이뇨제를 써야 된다. 요거예요. 별거 아니죠. 별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것은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어디가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리고 우리 몸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항상성이죠. 항상성 중에서도 음, 우리 몸의 수분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이 바로 라스 시스템이다. 라스. 라스는 레닌, 암신, 페니신, 알도, 스테론, 시스템.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몸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오장육부가 다 도와줍니다. 뇌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뇌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간도 도와줘요. 그죠? 그 다음에 심장도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폐도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신장도 도와줘요. 그 다음에 부신도 도와줘요. 요게 라스 시스템이에요. 라스 시스템은 우리 몸의 체액, 체액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순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혈액 양이기 때문에 라스 시스템은 얘를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시스템이다. 그럼 체액이 부족하거나 순환이 안 됐다거나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면은 혈압이 떨어지겠고 혈압이 떨어지면은 심장에서 압력이 떨어지니까 말초 장기의 순환이 안 되겠죠. 특히나 말초 장기에 예민한 장기가 신장이잖아요. 그래서 간에서 먼저
평상시에 뭘 만들어내냐면, 음, 안지오텐시노겐. 안지오텐시노겐이는요, 전구물질이에요. 전구물질. 무슨 전구물질이냐? 안지오. 혈관을 압박하는, 혈관을 압박하기 전구물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혈관을 압박해서 무슨 이득이 있을까? 혈관을 압박한다는 얘기는 혈액을 갖다가 어디에다 이렇게 짜주는 거잖아요. 왜 짜죠? 순환 혈액량이 좋게 해주고 혈액량을 많이 보내주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심장에다가. 중심에다. 심장은 결국에는 중심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에서 먼저 안지오텐신 노겐인 혈관 압박 물질을 만들어내서 혈액에서 돌아다녀요. 혈액에서 돌아다니다가 평상시에는 문제 없으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가 심장에서 체액량이 부족하고 혈압이 떨어지게 되면은 심장으로 딱 갔을 때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걸 우리가 들입 세뇨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들어오는 세뇨관에 들어오는 입구 쪽에 그걸 우리가 심장을 뭐라고 표현하지? 음, 심장 근처? 심장 근처에서 어, 레닌이 근처 세포에서 레닌이 나옵니다. 이게 드립세뇨관의 압력이 떨어지게 되면 신장 근처에서 이제 레닌이 딱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 레닌이 누구하고 만나? 그 혈관 안에 이미 안지오텐신 노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 레닌과 안지오텐신 노겐과 만나면서 뭐가 되느냐? 안지오 어, 안지오텐신 원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안지오텐신 원이 이제 심장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심장으로 가서 어디를 거치냐? 폐로 간단 말이에요. 폐. 근데 폐에는 뭐가 있냐면은 안지오텐신을 바꿔주는 물질이 있어요. 근데 이미 안지오텐신 노게는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얘가 폐로 가도 바꿔주지를 않아요. 근데 레닌을 만나면서 안지오텐신이 됐기 때문에 안지오텐신을 바꿔주는 효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ACE라고 얘기하는데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얘기해서 얘랑 만나면서 뭐가 되냐면은 결론적으로는 안지오텐신 2로 전환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안지오텐신 2가 또 누구를 만나냐? 수용체를 만나야 돼요. 수용체를 만나면서 결론적으로는 말초 혈관을 압박을 한다. 압박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요게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서 이 말초 혈관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이 세포들이 뭔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교감신경계가 발생하겠는데 이제 이러한 시그널을 받으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뇌에서는 지금 이렇게 심장으로 중심으로 혈액들을 보내는데 얘를 갖다가 소변으로 다 빠져나가게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순환 혈액량이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에서도 뇌하수체 후엽에서 야 소변 나가지 마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게 ADH 항이뇨 호르몬을 분비를 하게 돼서 소변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신에서도 뭐가 생기냐면은 야 소변아 나가지 마 이랬는데 소변에서 이미 만들어진 소변이 나가지 마 한다고 해서 우리 체액으로 되는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 체액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재흡수를 시켜야 돼요. 음, 재흡수를 시키는데 수분을 재흡수할 수 있는 것은 나트륨이잖아요. 그죠? 나트륨. 그러니까 제일 강력하니까. 그래서 부신에서 나오는 코티졸이 세 종류가 있다고 얘기했죠. 단짠, 단짠. 그죠? 단짠, 단짠. 단짠, 단짠 성호르몬이 있는데 달달한 호르몬, 코티졸.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당류 코티코이드. 짠! 염류 코티코이드.
그 다음에 뭐 안드로겐, 성호르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당뇨 코티코이드도 어느 정도 혈압을 올리기는 해요. 그런데 이 염류 코티코이드, 이 염류 코티코이드의 이름이 다른 말로 뭡니까? 얘가 알도스테론이잖아요. 스테로이드. 스테로이드를 분류해서 알도스테론이 이제 소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에다가 소금을 칙 뿌리면 우리 몸에 흡수가 칙 되는 거죠. 그러면서 중심으로 말초에 있는 혈관들이 수축을 하면서 중심으로 다 보내준단 말이죠. 보내주고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에 있는 항이뇨 호르몬에 의해서 소변으로 안 나가면서 소변으로 안 나가는 그러니까 수분들이 다시 한번 재흡수가 되면서 심장으로 체액량을 보내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역할이 뭐냐? 혈압을 올려준다. 체액량을 높여서. 혈압을 올려주니까 심장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 심장으로 들어오는 압력이 증가하고, 심장으로 들어오는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중심 압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중심 압력이 올라가요. 그거를 우리가 센트럴 베인 프레셔, 이거 들어오는 게 베인이잖아요. 그죠? 센트럴 베인 프레셔가 올라가서 혈압을 올리게 된다. 네. 만약에 센트럴 베인 프레셔가 올라가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 라스 시스템은 이제 더 이상 발동을 안 하겠죠. 네, 레닌이 이제 더 이상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혈압을 올리는 시스템이 라스 시스템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심방에서도 또는 심실에서도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심장할 때 더 추가적으로 배우시면 될 것 같고 충분 시간에는 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맨날 정리하죠. 수분 밸런스는 누가 유지를 하느냐? 삼투압이 결정을 하는데 이 삼투압의 대표적인 인자가 나트륨이다. 나트륨의 퍼센테이지는 0.9%다. 라는 거. 이런 거 정상치는 이제 알고 놔두셔야죠. 135에서 145. 유일한 세포 내액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성수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단백질, 그 다음에 포도당,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호르몬 등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투압을 유지하고 있는 압력 자체가 285에서 295를 유지하고 있고 높아, 낮다. 높았을 때에는 물이 세포 외액하고 세포 내액에서 높다라는 것은 지금 외액이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포 내에서 외액으로 물이 이동을 하겠죠. 그럼 세포 내는 활수가 되는 거고 세포 외는 과다가 되는 거겠죠. 요거 이해되세요? 자, 만약에 낮다라는 것은 뭐 삼투압이 낮고 저나트륨 혈증이 될 수가 있겠지. 자, 세포 외 입장에서는 세포 내 입장에서는 세포 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누가 더 압력이 더 세요? 세포 내가 압력이 세잖아요. 그러니까 세포는 어떻게 돼요? 부종이 생긴다. 세포 외에는 탈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탈수가 일어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수액을 주면 됩니다. 수액을 주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수액을 줘버리게 되면은 세포 내에 있는 부종이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나 세포 내 부종 같은 경우에 어떤 세포, 특히나 뇌세포인 경우에는 뇌압이 상승이 되겠고, 안압이 상승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니까 이 수액을 주기보다는 빨리 삼투압을 이용해서 삼투압을 이용해서 빨리 소금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 압력이 예를 들어서 0.9%에서 예를 들어서 3%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부종들이 물질 이동이 또 되겠죠. 그래서
소변으로 배설을 시키면서 플러스 당연히 0.9% 생리식염수 같이 리플레이스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 삼투압을 빨리 이용을 해서 쇄골 제출을 하는 약제가 바로 마니톨이다. 그래서 특히나 뇌세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마니톨 삽투성 이뇨제를 쓴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높다 라고 했을 때는 세포에 있는 물이 이동을 하면서 세포 외에게 과다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에는 빨리 우리가 수분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수분은 등장성 용액인 0.9%나 아니면은 0.45%의 생리식염수로 주면은 천천히 얘하고의 균형을 유지를 하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겠다. 요거예요. 별거 아니죠. 그죠? 별거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처치를 해야 되느냐? 자, 만약에 이제 균형을 이루어져,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세포거든요. 세포가 탈수가 되거나 부종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얘의 탈수를 빨리 교정을 하기 위해서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 건데 수분을 공급을 해주는데 세포 외의 과다가 너무 심해서 압력이 증가한다. 압력이 증가하는 것만큼 소변 배설을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오케이, 괜찮다. 그러면은 수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 문제는 뭐냐면은요. 소변 배설을 할 수 없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서 그 압력이 그 수분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압력 말고 우리 몸이 순환을 하면서 생기는 압력을 갖다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장기들, 예를 들어서 간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케이 하면은 괜찮은데 뭐 간이 딱딱해져 있다거나 또는 심장이 제대로 펌프질을 못한다거나 또는 신장이 제 기능을 못한다거나 이러면은 이 소변 배출이 안 되면서 생기는 세포 외 가다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에는 우리가 리플레이스를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뇨제를 적절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뇨제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뇨제를 쓸 때에는 어떤 이뇨제를 쓰느냐? 이제 이뇨제 종류도 아까 제가 삼투성 이뇨제 제외하고 음, 그죠? 이뇨제도 네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뇨제가 수분을 배설을 하면서 수분을 재흡수를 못하니까 이온들도 재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빠져나가는 이온이 대표적인 이온이 바로 칼륨이라고 있겠죠. 그래서 어, 칼륨을 배설하는 이뇨제 조금 덜 배설한다. 얘도 칼륨 배설을 하는데 좀 덜 배설을 해요. 근데 얘는 효과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뇨제에서는 얘를 잘 안 써요. 근데 얘는 어떨 때 쓰냐면은 그 스무디 균형에서 대사성 알칼리진 했을 때 쓰는 약제 기억나세요? 아세트졸라마이드 다이아모스 그런 약제. 그 약제는 칼륨을 배설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뭐 그 심각하게 뭐 배설은 하진 않고 심각하게 배설을 하지 않으니까 그만큼 이뇨작용도 그렇게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일부는 이뇨제로 쓰기보다는 그냥 다이어트 알칼리진 좀 쓰고요. 대표적으로 칼륨을 배설하는 이뇨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는데 조금 덜 배설하고 좀 많이 배설하는 이뇨제 이 두 개. 그래서 하나는 피아자이드 계열의 이뇨제와 하나는 이제 룹 이뇨제 이렇게 나와 있고 크게 이뇨제하고 이뇨제의 대표적인 약이고 외워두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칼륨이 많이 배설이 되다 보니까 칼륨 섭취를 우리가 증가시켜야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혈액 검사를 해서 칼륨 수치가
낮은지 안 낮은지 이제 확인을 하면서 리플레이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륨 수치가 너무 낮다. 그럼 칼륨이라는 것 자체는 제가 이제 전해질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칼륨은 대표적으로 근육, 특히 어떤 근육? 심장 근육에 관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너무 낮아버리면은요, 심장이 제대로 뛸 수가 없고 근육 허약이 막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리플레이스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이제 이뇨제 때문에 포타슘이 너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한다면은 칼륨을 보존하는 이뇨제로 바꾸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칼륨 보존 이뇨제의 대표적인 약제는 뭐 알닥톤이다, 스피로락톤, 뭐 알닥톤이다, 이제 이런 약제들 외워두시라고 했죠. 하지만 단서는 칼륨 보존 이뇨제는요, 신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기능이 저하된 대상자한테는 사용하면 안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은 수분 전해질 중에서도 수분을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있느냐, 수분을 항상 우리가 유지하려면은 어, 라스 시스템은 아니죠. S가 시스템이니까 라스가 관여를 하게 되면서 이 라스가 관여를 할 때에는 우리가 삼투압을 잘 유지해야 되고, 이 삼투압을 유지하고 있는 것들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단백질도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대표적인 인자로는 세포 외의 대표적인 인자가 나트륨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라스 시스템의 메커니즘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투압의 정상 수치 285에서 295, 나트륨의 정상 수치 135에서 145, 를 유지하고 있고, 대상자가 탈수가 됐는지 세포 외액 탈수냐 내액 탈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탈수가 됐을 때는 리플레이스를 해주는 게 좋은데, 기본은 뭐냐? 천천히 줘야 된다. 천천히 교정을 해야 되지만 세포 부종일 때는, 세포 내액에 있는 세포 부종일 때는 빨리 교정을 해야 되고, 마니톨 같은 삼투성 이뇨제를 써서 교정을 해야 된다. 요 정도 알면은 되지 않을까. 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세포 내의 대표적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이번 시간에는 개념적인 것들을, 수분과 관련된 개념적인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